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포인트를 보시면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 행위까지 무효고요. 그 다음에 축구 선수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허정무 씨라는 분이 계신데 차범근 씨하고 같이 동시대에 뛰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경기 스타일이 황소처럼 뛰어다닌다 그래가지고 불이 여러분 황소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정무라고 별명이 불정무였어요. 제가 전이경 담양강 이항에서 전이경 선수만큼 좋아하는 선수가 바로 요 허정무 씨입니다. 근데 저는 전이경 선수를 더 좋아하죠. 왜냐면 전이경 선수는 세 글자를 다 써먹는데 요 허정무 씨는 이름밖에 안 써먹으니까 두 분 다 좋아하지만 조금 전이경 선수를 더 좋아해요. 자, 세 글자를 이왕 다 써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허정무 씨는 불정무라고 불렸대요. 자,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 성취 시점부터 유효가 돼서 소급해서 유효가 아닙니다. 요 성취된 시점부터 유효야. 그 다음에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인 기대권은 처분, 상속, 보전, 담보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지금 모르시겠지만 이따 포인트는 다 공부하고 나서 한 번 더 볼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죠. 자, 목차를 좀 보시면 우리가 공부 참 많이 했습니다. 총칙 중에 10장까지 끝나고 이제 조건과 기한을 지금부터 볼 건데, 조건과 기한은 어떤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다가 여기에다가 조건이나 기한 같은 거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얘네들을 붙이는 거를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는데 조건과 기한을 부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건을 공부할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기한을 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조건과 기한이 뭐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약이 증여 계약이야. 가령 건물을 줄게라고 하면 이게 증여 계약인데 요거를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조건이나 기한을 갖다 붙이면 이런 증여 계약이 될 수 있어요. 너 만약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줄게 라고 하면 증여 계약에다가 이런 조건을 갖다 붙였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야, 지금은 아니고 내년 1월이 되면 건물 줄게.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증여 계약에다가 기한을 갖다 붙였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건과 기한, 얘네 둘의 차이점은 둘 다 미래에 발생할 일들인데 주택관리사 시험에는 합격할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은 미래에 발생할 일이 불확실할 경우에 계약에다 갖다 붙이면 우리가 그걸 조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 조건문이라 그래서 if 뭐뭐 한다면 또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기한 같은 경우에 내년 1월 달은 반드시 오죠.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면 미래가 올 게 확실하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확실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한이라 그러는 겁니다. 기한. when이죠. when. 언젠가 반드시 오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 갑이 사망하면 이 건물을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 이거는 사람은 반드시 사망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뭡니까? 기한입니다. 기한. 근데 이렇게 날짜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걸 우리가 불확정적인 기한이라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이번 시간엔 조건에 대해서 배우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1월이 왔죠. 진짜 이제 작년에 약속을 했는데 1월이 왔을 때 우리가 그때는 기한이 도래했다 그럽니다. 도래했다 그래요. 근데 조건은 만약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죠. 합격을 한다면 조건을 성취했다 그래요. 조건은 성취하는 거고 기한은 도래하는 거야. 자, 그리고 조건이 만약에 시험에 안 됐죠.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성취한 게 아니라 반대말이 불성취라고 하는 거죠. 불성취. 아셨죠? 그래서 조건과 기한 요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얘는 불확실해.
미래에 벌어질 사건인데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고 기한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 그게 기한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본서 160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제목이 부관이죠. 그래서 조건과 기한 요 둘을 부관이라고 해요. 하나 더 있지만 뭐 몰라도 돼요. 그 나머지는. 자, 그 다음에 1절 조건을 보면 의의가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결정하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불확실하면 조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 아까 건물 줄게. 나 너한테 건물 줄게. 이거는 증여잖아요. 그 계약에 시험에 합격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조건부 증여가 되는 거죠. 그죠?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뭐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에 조건의 성질은 조건은 법률 효과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인데 법률 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 거기서 봤는데 이거 어디서 봤어요? 우리 앞에 법률 행위에 의의 19강에서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이 있을 때 특별 효력 요건 중에 여기 조건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조건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에 들어가요. 효력 요건. 그리고 조건은 장래에 미래에 불확실하다는 게 중요하죠. 불확실해. 그래서 우리가 조건은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지 조건은 자 법률 행위 효력의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게 이 뜻이에요. 이따가 또 이 문장은 나오는데 그때 또 밑줄 그을게요. 이거 잘 나와 시험에.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 동그라요. 발생.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해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인데 요건 또 밑줄.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 동그라미. 해제는 소멸하는 거네. 법률행위가. 정지 조건은 이제 발생하는 거네. 이따가 나옵니다.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이 문장 그대로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쌍가루 3번 보자고요. 조건은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기한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거에 의존한다 그랬죠.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조건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조건의 요건. 자, 조건의 요건을 보면 자, 밑줄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해야 되지. 여기 밑줄 법정 조건의 조건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밑줄 조건이 외부로 표시돼야 된다. 요 별표. 자, 일단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한다는 말은 뭐냐면 법정 조건이랑은 다르다는 얘기야. 법정 조건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무단횡단을 하면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무단횡단을 하면이란 것은 그냥 이 법률에서 요구되는 그냥 여러 가지 어떤 요건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지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니란 얘기죠. 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사망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그냥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이나 사실, 갖추어야 될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이건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정 조건 같은 거 말고 당사자가 그냥 야 이거 하면 뭐뭐 할래라고 임의로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실, 요구되는 사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요거. 근데 결론은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그냥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하는데 요거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 뭐 이런 얘 같은 것도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볼 필요 없어. 그냥 결론만 기억하고요. 근데 요거는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조건이 외부로 표시가 돼서 이제 조건의 요건 중에서 뭐가 있냐면 조건을 붙이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요 법률행위, 증여나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주택관리사에 합격한다면이란 요런 조건을 붙이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조건 의사라 그럽니다. 자, 밑줄 그세요.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건의 요건은 외부로 표시가 돼야 돼. 이게 조건이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계약서에 쓰거나 외부로 표시가 돼야지 조건이지, 외부로 표시가 안 된 조건은 그냥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조건이 아닌 겁니다. 요 임의로 부과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야 돼. 외부로 표시가 돼야지 조건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그럼 지금 우리가 160페이지를 쭉 봤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요 두 문장, 요건 뒤에 또 나오고 요거예요. 제일 중요하고 요거예요. 외부로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161페이지 보면 지금 이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나오면서 종류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관에는 조건과 기한이 있더라. 근데 조건에는 지금부터 배울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이 있고요. 기한에는 시기부와 종기부라는 게 있어. 자,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부터 배울 요 내용이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인지 구별이 잘 안 돼. 아, 진짜로. 그리고 이게 조건인지 기한인지도 사실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 이 조건의 요건이라고 나와 있죠. 심지어는 이게 조건인지 아닌지도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야, 이건 조건이 아니라 법정 조건 아니냐?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잖아. 이래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요게 조건인지 기한인지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인지 구별을 하기가 우리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교수, 학자, 판사들도 지들도 잘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시험에 예를 들어서 자, 시험에 합격하면 명품 핸드백을 사주겠다 해서 시험에 합격하면이 정지 조건이야 해제 조건이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주면서 이거 정지 조건이야 해제 조건이야 아니면 이거 기한이야 조건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냥 이런 법조문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됐던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아니면 소멸하는 거야, 그냥 이런 것만 물어봅니다. 이런 것만. 다행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거 주면서 이거는 정지 조건이야 해지 조건이야 이렇게 안 물어본다니까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왜 자꾸 이런 예를 보여드리냐면 좀이라도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결국 요 조건과 기한을 공부할 때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런 예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그냥 이런 법조문을 암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분석을 막 하려고 그래. 자기가 아 이거 해제 조건인가 정지 조건인가 기한인가 조건인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웬만하면 구별이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예를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어렵게 요게 정지 조건이야 해제 조건이야라고 내죠. 시험에 나오지도 않겠지만 다 틀려. 그러니까 이런 예시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이게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인지 구분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이제 법조문에서 어디서 틀리게 나오는지만 알면 됩니다. 예시는 그냥 예시예요. 제가 이해를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보자고요. 자, 정지 조건은 해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하고 다른데, 자, 봐봐요, 여러분들. 이게 한번 구별을 해보자고요. 정지 조건은 뭐냐? 정지 조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부동산을 증여하는 시점이 합격을 하면, 즉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부동산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 성취 이전까지는 무효였다가 조건 성취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유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그 유동적 무효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유동적 무효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그 다음에 무권 대리, 그
그 다음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 다음에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가 있었단 말이야. 왜? 처음에 무효잖아요. 처음에 무효였지만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유효니까 이게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건데, 자, 아무튼 정지 조건부란 건 이런 겁니다. 조건 성취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게 정지 조건부예요. 정지 조건부. 요거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 근데 해제 조건은 달라. 해제 조건은 뭐냐면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네가 힘들 것 같으니까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할게. 그때까지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 이런 취지로 준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보세요. 지금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이런 증여 계약이 조건이 성취가 된, 즉 합격을 하기 전까지는 생활비가 꼬박꼬박 나가니까 유효하죠. 그런데 조건을 성취하면 그때부터 이제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의 다른 점은 이거예요. 해제 조건은 유효였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효력이 소멸돼요. 근데 정지 조건은 무효였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는 이제 유효가 되는 거고,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무효가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이거 무효야 유효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해제 조건은 조건 성취된 후 어떻게 소멸한다. 그 효력이 소멸하고,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왜? 법조문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름을 참 좀 특히 정지 조건 같은 경우에 좀 헷갈리게 지어놨는데 이겁니다. 이 정지 조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붙일 때 조건 성취 이전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야. 왜? 왜냐면 조건이 성취되면 무효가 정지가 돼버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유효죠. 이거 해제 조건은 왜 해제야? 조건 성취가 되면 유효였던 게 해제가 되잖아. 그래서 해제 조건입니다. 자, 근데 뭐 이렇게 원리로 외우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여기서부터 유효가 되는 거니까 권리가 발생하는 거네. 그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였던 게 무효가 되는 거니까 권리가 소멸하는 거네. 딱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요거 하나는 예로 그냥 기억을 하세요. 예로 기억해.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 줄게. 이건 정지조건부구나. 그 다음에 뭐뭐 할 때까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는 생활비 지급하겠다. 요거는 해제조건. 요거 하나 정도는 그냥 예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 근데 요렇게 예를 들어놓고 이거 정지조건 이렇게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믿고 그냥 예 하나만 기억하시고, 이런 거를 구별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 자, 밑줄.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시험에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하는데도 효력이 소멸한다. 그럼 틀리겠죠. 왜? 정지 조건은 발생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명품 핸드백을 사주겠다 해서 시험에 합격하면까지가 정지 조건이고, 요거는 법률 행위인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 계약에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건을. 자, 그리고 요것도 밑줄.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인데, 옆에다가 뭐라고 써는 여러분들이 할부라고 적어요. 할부. 그러면 소유권이 유보가 돼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 보시면 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할부할 때 가령 에어컨 같은 거 있죠. 에어컨이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이라고 칩시다. 120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1월 달에 이제 에어컨 판매자. 그리고 에어컨을 이제 사는 소비자야, 소비자.
이때 할부 12개월로 에어컨을 사서 요 소비자 집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1월 달부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만 원씩 내고 있죠. 1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요 120만 원을 다 낼 때까지는 소유권은 누구에게 누구에게 남아있냐면 판매자에게 남아있는 이런 할부 판매 제도를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밑줄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 그 정지 조건이 완성돼. 그 말은 뭐냐면 에어컨을 비록 소비자가 여기서 쓰고 있지만 대금 120만 원을 다 내야지 조건이 완성돼서 그때부터 소유권이 소비자한테 넘어가요. 그 전까지는 누가 소유권자야?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남아있어. 유보가 돼 있어. 그죠? 그래서 정지 조건이 완성되어 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돼. 자, 그럼 이 소비자를 우리가 매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 에어컨 파는 사람이니까 매도인이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정지 조건이 완성되면, 즉, 돈 이제 다 내야지. 할부금을 다 내야지. 어떻게? 매수인에게 이전이 된다는 게 바로 소유권 유보부 매매입니다. 길게 설명드렸지만, 소유권 유보부 매매, 정지 조건이에요? 해지 조건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 조건입니다. 이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해제 조건, 밑줄 그으세요.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소멸 동그라미. 그럼 요 자리에 발생 들어가면 틀리겠죠? 자, 그래서 이게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하겠다. 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하겠다. 요런 것들이 해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게 요게 법률 행위, 계약이고 요 놈이 조건인데 이게 해제 조건이란 얘기죠. 근데 이걸 기억하시고 얘 하나 정도만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해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이 나오는데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가 됐어. 이미 성취가 된 거고 불능조건은 불성취가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성취될 일이 없는 그런 조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반대죠. 자, 그러면 기성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가령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주겠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요거는 정지 조건이네. 그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 그러면 요거 해제 조건 아닙니까?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고 구조가 똑같죠. 자, 그런데 요 정지 조건이 이미 기성 조건이잖아요. 즉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했는데 얘가 이미 변호사야. 그럼 이게 정지 조건이면서 기성 조건이죠.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유효야. 언제나. 왜? 얘 이미 변호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봐봐요,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이 말은 언제나 유효인데 이미 변호사면 자동차 사줘야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없는 거랑 똑같아.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이 말이나 만약에 이런 조건을 붙였는데 변호사면 그냥 조건 안 붙이고 자동차 사줄게 이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왜? 얘 이미 변호사니까 사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 이미 즉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언제나 유효이다. 저 같으면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법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알아둬야 돼, 우리는. 자, 그러면 봐봐요. 이번에 변호사 시험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대요. 근데 지금 요 해제 조건이 만약에 기성 조건이잖아요. 그럼 얘 이미 변호사 합격했죠? 그럼 생활비 안 주겠네. 그러면은 해제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언제나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야. 오케이.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라면 언제나 무효이다. X. 해제 조건이 기성 조건이라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본다. X. 오케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시험은. 얘 같은 거
그냥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일일이 예를 주면서 이렇게 내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어려우니까 구별하기가. 자, 불능 조건은 아예 불가능한 성취가 불성취로, 그러니까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된 거예요. 서쪽에서 해가 안 뜨죠. 근데 서쪽에서 해가 뜬다면 전 재산을 주겠다라는 정지 조건이 있고요. 서쪽에서 해가 뜰 때까지 생활비 주겠다는 해제 조건이 있다면, 보세요. 이 경우에 서쪽에서 해 뜰 날이 없으니까 전 재산은 영원히 안 주겠네.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예요.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이면 언제나 무효고, 서쪽에서 해가 뜰 때까지 생활비 주겠다니까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주겠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불성취,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불성취가 다 확정된 거니까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면 언제나 유효해서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본다. 시험에는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면 조건 없는, 언제나 무효이다. 그럼 틀리고,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본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뭐 많이 적어놨어요. 자, 많이 적어놨는데 일단은 요거 밑줄. 자, 조건이 법률 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것인 경우. 그러면 요게 뭐예요? 이미 성취가 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기성 조건이네. 그죠? 그래서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라면 언제나 유효니까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하고, 해제 조건이라면 법률 행위는 언제나 무효로 하죠. 요게 나옵니다. 요거. 그럼 요 자리에 해제 조건 집어넣고 요 자리에 정지 조건 집어넣으면 틀리는 거예요. 얘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불능 조건도 요거를 줄 거예요. 조건이 법률 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럼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게 요게 불능 조건이란 얘기인데, 그때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하고 언제나 유효고, 그죠?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 이렇게 조건 없는 법률, 이게 법조문에 나오는 그대로 알아둬야지. 시험이 이렇게 나오니까. 자, 얘는 그냥 한번 보시고요. 요 문장이라, 그러니까 시험은 이 문장하고 여기에 있는 요 기성 조건 밑에 요 문장을 자꾸 이제 정지 조건이랑 해제 조건, 불능 조건, 여기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리고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요거를 막 바꿔치기 해서 내는데, 요 표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이 표를 외우지 마시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 불정무 선수 기억나시죠? 불정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정무를 외워요. 불정무를 외워. 그러면 자, 불능 조건의 반대말이 뭡니까? 기성 조건이죠. 정지 조건의 반대말이 해제 조건이죠. 그러면 요거 불정무하고 기해무 두 개, 무효인 거를 두 개를 외워요. 자, 다시 불정무 하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일 때,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이면 무효죠. 그죠? 그 다음에 기해무, 기성 조건,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이 기성 조건일 때 무효야.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불정무하고 반대겠죠. 그죠? 그럼 이거 유효야, 유효. 자,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래. 그러면 기해무하고 반대겠네. 그죠? 중간에 여기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유효. 그래서 무식하게 불정무, 불해유, 기해무, 기정유를 다 외우지 마시고 불정무하고 무효 쪽을 외우세요. 무효, 이거 다 제가 실험을 다 하고 거의 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거쳐서 제가 이거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냈는데, 요 불해유, 기정유보다 불정무, 기해무가 외우기가 훨씬 편해요. 무효 쪽을 외워. 아셨죠? 이것만 외우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이 문장 자체를 이거를 외우다 보면 머리가 막 터져요. 그래서 요 표를 외우는데 무효 쪽에 불정무, 기해무 두 개만 외워서 나머진 반대네.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요 반드시 알아야 돼. 요거. 자, 그 다음에 자, 기본서 162페이지 3번 불법 조건 왕별 치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거 밑줄 그세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를 위반했대요. 그럼 이게 불법 조건이란 얘기죠. 불법 조건이면 계속 밑줄, 그에 관한 법률 행위까지 무효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그래서 불법 조건이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 행위까지 무효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5만 원권 지폐 1000장만 위조해 주면 요게 조건이긴 한데 불법 조건이죠. 그러면 요 500만 원을 주겠다는 게 법률 행위인 계약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조건이 불법이면 법률 행위 요거만 불법이고 요건 유효냐? 그게 아니라고요. 조건이 불법이면 요 법률 행위도 같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는 조건이 불법이면 조건이 불법이라도 법률 행위는 유효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불정무, 기해무처럼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불법 조건, 불정무, 기해무. 얘네 셋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조건 성취의 의제와 조건 불성취의 의제. 요거는 뭐냐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요. 그럴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가령 건물을 가지고 있는 A가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는 B에게 네가 공부를 되게 안 하고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한 A가 너 주택관리사 합격하면 내 건물 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B가 상대방이고요. A는 요 조건이 성취되면 불이익을 받는 자죠. 불이익을 받는 자예요. A가. 자, 그런데 B가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점점 모의고사도 막 100점 맞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A가 어떻게 B를 방해하냐면 이렇게 방해한 거예요. 시험날 요날 수면제를 잔뜩 먹여가지고 잠에 빠져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만들어 놨어. 자, 그러면 보세요. 요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상대방을 조건 성취의 방해, 신의 측에 반해서 방해해서 성취하지 못하면 성취한 것으로 보는 거야. 이게 되게 성취란 말을 억지로 넣으니까 되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겁니다. A가 조건을 걸었는데 B가 조건을 완성하도록 방해했죠. 그러면 그냥 조건이 성취 완성됐다고 봐서 너 건물 줘야 돼. 이 얘기예요. 어렵게 얘기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건물 줘야 돼. 네가 방해를 해가지고 얘가 조건을 성취 못하면 요거 계약을 이행을 해줘야 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언제 그러면 조건을 성취했다고 보느냐 이거야. 왜? 얘 시험 보러 가지도 않았으니까. 언제냐면 원래 합격자 발표일에 조건 성취를 하게끔 되겠죠. 얘가 시험 보러 갔었으면. 그래서 언제냐가 중요한데 이 불이익을 얻는 자가 방해하지 않았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말도 더럽게 어렵게 하네 진짜. 그죠? 자,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 합격자 발표일 아닙니까? 요때라고.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 여기 추산이 요게 계산된, 그러니까 추측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날짜 정도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봤고요. 자, 밑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 조건이 성취됐다고 보는 시점은 밑줄, 이러한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여기다가 합격자 발표일 그렇게 적어. 자,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죠.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성취의 의제도 있는데 조건 불성취의 의제도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거? 그렇지.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예요. 지금 A가 B한테 건물 주기로 했는데 B가 뭐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대리시험을 C한테 치게 했던지 아니면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합격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걸로 간주하겠죠. 그죠?
합격은 했겠지만 뭐 대리시험 치거나 부정행위를 했으면, 그래서 요거는 위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이 해석이 되면 2번은 대충 좀, 그러니까 조건 성취의 의자가 이해가 되면 조건 불성취의 의사는 이제 요거는 대충 서로 대입을 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읽어볼게요.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명품 핸드백을 사주기로 했는데 부정행위로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명품 핸드백의 인도를 이제 거절할 수 있어. 또 부정행위로 합격했잖아, 임마.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요게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요 조건 성취 의제에서 요 시점을 기억하셔야 돼. 요거. 자, 3번. 조건 성취에 대한 입증 책임. 1번. 자, 밑줄 보세요. 어떠한 법률 행위가 정지 조건부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괄호 그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요 네모, 법률 효과를 다투려는 자에게 있어요. 이게 정지 조건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입증은 누가 해야 되면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증여계약을 생각하세요. 증여. 그러니까 증여는 뭡니까? 가령 A가 B한테 뭔가 주는 게 증여죠. 증여예요. 그러면 그냥 증여계약은 A가 B한테 너무나 주기가 쉬운데 요 증여계약 앞에다가 정지 조건이라도 걸어 놓으면 가령 이런 거죠. B가 내가 시킨 일을 한다면 이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A가 B에게 증여하는 것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요 정지 조건이. 그냥 증여 계약에다 예를 들어서 정지 조건을 하나 걸어두면 누가 유리하냐면 요 증여를 안 해주려는 사람인 A가 유리하단 말이에요. 정지 조건을 달아놓으면. 그러니까 요게 어떤 계약을 하는데 이게 정지 조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좀 애매한 경우에는 야, 네가 지금 이 증여가 되면은 네가 불리하지. 이런 애를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라 그래요. 이게 정지 조건이 돼서 요 증여를 저지하는 역할을 해서 네가 더 유리하니까 요게 정지 조건인지 아닌지, 정지 조건부 법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누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입증을 해.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정지 조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랬을 때는 요거를 성취하면은 A가 B한테 줘야 되죠. 성취하면은 누가 유리해? B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정지 조건의 성취 사실은 자, 밑줄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 성취의 사실은 그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이 입증해야 된다. 자, 여긴 네모.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 이해가 가시죠? 정지 조건에 해당한다느냐 아니냐는 정지 조건이 붙어 있으면 요 법률 행위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다투려는 자가 이게 정지 조건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되고, 요게 진짜로 정지 조건이 성취됐어 아니면 됐어 안 됐어는 권리를 취득하는 쪽이 성취되면 유리하니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이 입증해야 돼요. 따라서 시험에는 판례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요거 보세요. 정지 조건부 채권 양도에 있어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 양도에 아무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은 밑줄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이건 그냥 사실 내용을 기억하는 것보다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좋은데,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A가 C한테 채권이 한 1,000만 원짜리 채권이 있어. 채권이 있는데 이 A가 B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뭔가 시킨 거를 하잖아? 내가
시킨 일거리 하나만 해주면 이 채권을 너한테 양도를 해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B는 조건이 성취되면 채권의 양도의 효력을 주장을 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내 성취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조건이 성취가 되면 어떻게 채권이 양도되기로 했으니까 이건 양도된 거야. 나 성취했어 라고 성취를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 성취의 사실은 이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이 입증해야 되는데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정지조건부 채권 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요 채권이 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왜? 조건이 성취되면 채권 양도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 효력을 주장한 자, 여기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대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정지 조건이냐 아니냐, 그 정지 조건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 다투려는 자,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성취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요거. 그런데 조건의 존재 여부는 이게 조건이 있으면 유리한 사람이 있고 조건이 안 붙어 있으면 유리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 밑줄. 그거는 유리한 사람이니까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요거 밑줄. 자, 요 밑줄 보세요.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 조건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의 그거는 누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예요. 주장하는 자. 요렇게 세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자, 이게 정지 조건이야 아니야는 다투려는 자. 정지 조건에 성취했느냐 아니냐는 누가? 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 그 다음에 이게 조건이 붙어 있어 없어 라고 조건의 존재 여부를 따질 때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좀 비슷비슷하죠. 근데 진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면 서로 구별이 갑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163페이지. 자, 4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자, 여러분들. 이 법률행위에 계약 같은 거에 조건을 붙이죠. 그러면은 이 법률행위가 조건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불확실하죠. 그래가지고 요게 상대방이나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불안정적이니까. 그래서 밑줄 그세요. 여기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전부 무효인데, 자, 대부분의 단독행위 같은 경우에는 조건 붙이면 무효예요. 뭐까지 무효야? 이 단독행위까지 무효야. 그러니까 우리 아까 불법 조건에서 조건이 불법이면 법률행위도 무효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요 법률행위까지 다 무효가 되는데, 요 밑에 그러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의 유형을 한번 보자고요. 보면 자, 일단 신분행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건을 붙일 수가 없겠죠. 그죠? 야, 너 나한테 돈 좀 많이 가져오면 결혼해 줄게. 뭐 그런 혼인 뭐 이런 거는 안 된단 말이야.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어음수표 행위도 요거는 상법상 규제를 받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이거 몰라도 돼.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취인 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요거에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이 지위가 매우 불안정적이죠. 왜? 계약은 한쪽에서 청약하고 한쪽에서 승낙하니까 서로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만, 단독행위는 한쪽만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줄, 그냥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데, 그러면 단독행위 중에서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거,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중요해.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 내모,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 같은 거, 채무의 면제라던가 유증 같은 거는 요거는 가능하더라. 조건을 붙이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중요해요. 요게 단독행위는 원래 못 붙이는데 요거는 뭐예요? 아, 요거는 가능하구나. 요거.
그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의 이익만을 주면. 자, 4번에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유효하다 밑줄 그으세요. 자, 이거는 시험에 왜 나오냐면 해제가 단독행위라서 아까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요 해제 중에 정지조건부 해제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유효합니다. 그럼 시험에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무효이다. 그럼 틀리겠죠. 그죠? 유효하다고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너 2달 안에 잔금 안 치르잖아? 그러면 이거 해제하는 거야. 2달 동안 돈 안 갖고 오면 해제하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조건이 2달 안에 돈을 안 갖고 오면 그때까지는 해제가 아니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가 정말로 2달 꽉 채웠는데 돈을 안 가져왔어. 그죠? 그럼 조건이 성취된 거죠. 그죠? 조건이 뭐였는데 2달 동안 안 가져오면, 근데 지금 정말 2달 동안 안 가져왔으니까 조건이 성취가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지조건부 해제인데 요거는 유효라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뭐 내용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 외우면 돼. 어떻게 이렇게 외우면 돼. 단독행위 원래 조건 붙일 수 없는데 정지조건부 해제는 유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까지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잘 외우라고 제가 그냥 이거 해설을 해드린 거니까.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2달 안에 잔금 안 치르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허용된다고요. 즉 정지조건부 해제는 유효이다. 해제가 단독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붙인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건 성취의 효력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동안 계속 이거 봤죠.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건물을 주겠다. 이런 거 주겠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모의고사 100점 맞고 100점 계속 맞으면서 내일 모레면 시험이에요. 그러면 아직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조건의 여부가 확정되기 이전에 법률행위 당사자 일방은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일정한 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제 기대를 갖는 거야. 나 이제 시험만 치면 이 건물 내 거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죠.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건물을 주겠다고 한 사람도, 그러니까 가령 여기 A가 B한테 너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하면 요거 줄게 라고 해서 얘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A가 이 건물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그러면 안 된다는 내용이 지금부터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뭐 때문에 이걸 배우냐면, 그러면 이 B가 A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내가 좀 있으면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네가 이거 팔 수도 있으니까 나 네 건물에 가등기 할게 해가지고 가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A가 가등기 붙어 있으면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이 B는 이 가등기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다고.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얻게 될 일정한 기대권이라고 하며 이런 기대권은 현재의 권리로서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요거 별표. 자,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인 이런 기대권이라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 담보 팔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존할 수도 있고 요거를 담보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왜냐면 아직 조건의 성취가 안 돼가지고 얘가 확실하게 이 부동산이 자기 것이 아니지만 가등기 같은 거를 여기 부동산에다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 가등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 수도 있고 또 상속할 수도 있고 요 보존할 수도 있고 담보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조건 성취를 했지만 일반 재산처럼 팔아먹을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특이해가지고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아무튼 다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이 한 문장만 외우면 그냥 다 맞아요. 다 할 수 있대. 그냥 만약에 미정한 권리라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뭐 보통 보면은 처분과 상속 보존은 가능하나 담보로는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 그냥 필요 없어. 그냥 다 돼. 다 된다고요. 아셨죠? 이 기대권 요거.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조건에서 배우고 있지만 아직 기한이 다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부 권리라 그래서 조건부 권리와 기한부 권리 모두 이렇게 팔아먹을 수도 있고 담보로도 잡을 수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요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요 한 문장 시험 굉장히 잘 나와요. 요거. 자, 그러면 요 기대권에 관한 얘기,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전의 효력은 이런 것도 됩니다. 자, 봐봐요. 여기 A가 B한테 야, 너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하면 요 건물 줄게라고 했는데 이 B가 시험 다가오는데 붙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바짝 겁을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 건물 팔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볼게요.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A를 얘기하는 겁니다. A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생길 상대방 B의 이익을 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거 조건으로 걸어놓은 건물 요거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돼. 얘의 이익을 해치지 못해. 자, 그랬는데도 만약에 A가 이걸 팔죠. 그러면 그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물어야 돼요. 이 경우에는. 그냥 이거 참고로 들어두세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그냥 판례인데 자, 그냥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제 조건부 증여라는 게 있어. 자, 이거는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예요. 한번 좀 오랜만에 판례 해설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해제 조건부 증여.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거예요. 여기 지금 A가 장남이에요. 장남이 요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부모님을 모실 상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인 B한테 차남한테 야, 네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동안에는 이 건물 네가 거주하면서 그냥 네 걸로 해 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기까지 이제 B 앞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언제까지? 부모님을 부양할 때까지죠. 때까지. 근데 만약에 부모님을 안 모시게 되면 다시 돌려둬야 되니까 요게 건물을 너에게 증여하겠다는 것은 해제 조건부 증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차남이 부모님을 모셨는데 얘가 워낙 불효막심한 놈이라 이 부모님이 이 A, B의 누나 집에 가서 그냥 살게 됐어. 그럼 이거 다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제 해제 조건부 증여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 조건이 성취됐대. 해제 조건이 성취됐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을 더 이상 못 모시게 됐어. 부모님이 누나 집으로 갔어. 그렇게 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해야 돼. 누구? 장남에게 이제 복귀를 해야 돼요. 당연히 복귀해야 되고 조건 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 행위는 무효라는 거죠. 이 부모님이 이렇게 가면은 무효죠. 근데 간 다음에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등기가 자기 앞에 돼 있다고 그러면 무효야. 왜? 부모님이 갔으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 전에 이걸 판 거는 무효라 그랬죠. 하지만 다만 그 조건에 대해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 행위로 인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 A가 B한테 야, 너 부모님을 모실 때까지는 이 건물 너 가져가고 등기를 B 앞으로 해줘 놓고 가등기를 이렇게 걸어 놓고 해제 조건 무증여로 인한 가등기 이렇게 딱 걸어 놓죠. 그럼 제3자가 이거를 사면은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어. 이런 가등기 같은 거 해놓거나 아니면 등기의 특약사항에 이런 걸 넣어놓으면. 근데 등기에 이게 안 나타나 있다? 그러면 얘가 제3자한테 팔면은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컷 얘기했지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허무하죠. 그럼 선생님 여태 뭐 한 거죠? 여태 뭐 한 거냐면 요 기대권은 지금 우리가 1번하고 요 163페이지 1번하고 164페이지 2번 배웠잖아요. 설명 엄청 오래 했죠? 좀 허무하겠지만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결론은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요. 그냥 재밌었잖아. 재밌었으면 됐지 뭐. 그죠? 시험에 안 나와도 재밌었으면 됐잖아. 시험에 나오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요건 꼭 기억하시고, 요거는 그냥 뭐,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뭐 가등기를 섞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구나 그냥 넘어가면 돼. 결론은 뭐야? 요 문장만 하나 여러분들이 챙겨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조건의 성취 여부의 확정 후의 효력 볼게요. 자, 여기 나왔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온 거예요. 정지 조건이 성취하면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죠. 해제 조건이 성취하면 소멸해. 효력이 소멸해. 요건데 중요한 거는 요거 별표. 자,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해제 조건이면 소멸하죠. 자, 그런데 자, 밑줄.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될 의사 동그라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의사여야 한다. 자, 이거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비소급표야.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는 없어요. 조건은. 하지만 얘네들이 그냥 야, 우리 조건 성취하면 지금 계약한 때로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조건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건을 배우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기한을 배울 거예요. 근데 조건이나 기한이나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비소급표야. 비소급표. 그래서 조건이 성취됐을 때부터 기한이 도래했을 때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조건은 서로 간의 의사로 소급해서 요거를 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 있지만 기한은 안 돼요. 기한은 안 돼. 왜냐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소급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기한.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 봤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포인트 한번 볼까요? 자, 불법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 행위까지 무효. 그 다음에 불정무, 기해무까지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 성취 시점부터 유효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비소급표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조건에서는 서로 의사로 소급하기로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기대권은 처분, 상속, 보전, 담보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배웠죠. 오케이. 자, 그럼 기출문제 풀러 가자고요.